나는 자야 탄막을 본 순간 비로소 알게 되었다. 내가 사실은 규칙 괴담, 학교 괴담 속의 NPC라는 것을. 외부 방문객들이 필사적으로 클리어를 노릴 때 나는 학교 얼짱에게 줄 고백 편지를 쓰느라 머리를 싸매고 있었다. 그런데 화면의 탄막이 내게 알려주었다. 내 모든 반 친구들이 내가 짝사랑하는 상대까지 전부 진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순시안에게 고백하기로 마음먹었다. 짜증이 나서 또 한 장의 종이를 서랍 속에 던져 넣었다. 예상대로 이게 벌써 14번째 고백 편지 초안이다. 앞선 13통의 편지는 영감을 주지 못했고 쓸수록 마음에 들지 않았다. 교실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급히 공책을 꺼내 편지 위에 덮었다. 나뿐만이 아니었다. 교실 안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지나칠 정도로 자기적이었다. 나는 교실 문 쪽을 바라보았다. 역시나 담임 선생님이었다. 오늘 우리 반에 새로운 선생님 몇 분이 오셨다. 앞으로 공부하다 모르는 게 있으면 선생님들께 많이 여쭤보도록 해라. 다들 환영해주렴. 학생들이 즐겁게 박수를 쳤다. 나도 조금 들떴다. 잘됐다. 6개 과목을 드디어 담임 선생님 혼자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니. 옷차림이 기이한 5사람이 교실 밖에서 들어왔다. 담임 선생님이 우리에게 한 명씩 소개해 주었다. 새로운 영어 선생님은 단발머리를 한 여자였다. 모든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정교해 보여. 국어 선생님은 안경을 쓴 빈틈없어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다. 매우 점잖아 보였지만 선생님이라기보다는 금융업계에 종사하는 엘리트 같았다. 인상이 험악한 뚱뚱한 남자는 물리 선생님이었고 화학 선생님은 우리와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여자아이였는데 눈꼬리가 계속 붉어서 방금까지 울었던 것 같았다. 생물 선생님은 평범한 외모에 키가 작았는데 시선이 노골적으로 영어 선생님과 화학 선생님에게 머물러 있었다. 무슨 속셈인지 알 수 없었다. 담임 선생님은 그들의 이름은 말하지 않고 담당 과목만 소개한 뒤 급히 떠나버렸다. 새 선생님들에게 우리 숙제를 봐주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런 설정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에 새로운 선생님들이 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단체로 퇴사하곤 했다. 나는 속으로 투덜거렸다. 우리 반 성적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닌데 사실은 증명되었다. 반 전체를 가장 잘 휘어잡는 건 역시 담임 선생님이었다. 그가 나가자 5명의 새 선생님은 교실 분위기를 전혀 통제하지 못했다. 그들도 학생들을 가르칠 마음이 없어 보였고 시선은 계속 교실 안을 훑고 있었다. 몇몇 학생의 숙제를 대충 봐주기도 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빈 공책을 보며 멍하니 있었다. 고백 편지 내용을 계속 구상하면서 솔직히 내 경쟁 상대는 너무나 강력했다. 수이시아는 전교생이 인정하는 학교 얼짱이었고 오늘 아침에도 반장이 공개적으로 그에게 고백했다. 나의 유일한 장점은 학교에서는 그의 뒷자리에 앉아있고 학교 밖에서는 그와 매일 붙어 다니는 이웃이라는 점이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등 뒤에서 갑자기 험악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깜짝 놀라 황급히 손으로 종이를 가렸다. 말을 건 사람은 새로운 물리 선생님이었다. 살집에 파묻힌 그의 눈동자 속에서 등골이 서늘해지는 날카로움이 느껴졌다. 분명 내가 쓴 내용을 다 본 모양이었다. 선생님, 수업 시간에 딴짓하다 걸렸어요. 나는 긴장해서 더듬거렸다. 옆에 있던 영어 선생님이 소리를 듣고 돌아보더니 유염하게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학생, 방과 후에 교무실로 잠깐 와. 반 친구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나에게 쏠렸다. 수이시안조차 살짝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의 눈빛에는 약간의 난처함이 서려 있었다. 수업 분위기가 흐려졌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나는 창피해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다. 세상이 이 순간 갑자기 멈춘 것 같았다. 수많은 투명한 글자들이 갑자기 내 머릿속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마치 영상 사이트의 탄막처럼 빽빽하게 시야를 가렸다. 첫 번째 규칙.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들키니? 과연 클리어율 0%의 궁극의 던전 답례. 전 서버 유일한 정상 NPC. 진짜 불쌍하다. 남들은 필사적으로 클리어할 때 얘는 필사적으로 연애 편지나 쓰고 있네. 이야, 헛수고하지 마.
내가 짝사랑하는 상대는 진짜 사람이 아니야. 머릿속이 텅 빈 채 의문만 가득했다. 탄막 속에서 누군가 첫 번째 규칙이 뭐냐고 힌트를 주기도 했다. 결국 하나하나 직설적인 탄막들이 잔혹한 진실을 파헤쳤다. 첫 번째 규칙. 야간 자율학습 시간. 특수 이종족만이 글을 쓸 수 있다. 나는 앞자리에서 여유롭게 문제를 풀고 있는 수이시안을 보며 온몸이 갑자기 차갑게 식었다. 내 실수로 규칙을 어긴 것이다. 교실은 순식간에 죽은 듯 조용해졌고 펜끝이 종이를 스치는 사각거리는 소리만 남았다.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했다. 방과 후 나는 억지로 용기를 내어 교무실로 5명의 새 선생님은 표정이 제각각이었고 교무실 분위기는 묘하게 억눌려 있었다. 나는 긴장해서 주먹을 꽉 쥐었고 다리가 약간 떨렸다. 하늘을 뒤덮은 탄막이 다시 나타나 내 인식을 뒤흔드는 진실을 알려주었다. 이 세 선생님들은 전부 던전에 침입한 외부 방문객들이었다. 오늘까지 살아남아 정보를 캐내려 하네. 이 NPC 외모가 이렇게 뛰어난데 재앙을 당하겠군. 이 던전은 극도로 까다로워서 모든 규칙을 발동시켜야만 클리어할 수 있어. 클리어율 제로의 던전. 아무도 전체 규칙 목록을 모른다. 매일 기초 규칙 하나가 해금되고 규칙을 어겨야만 새로운 규칙이 갱신된다. 완전히 사람의 목숨을 갈아 넣는 방식이지. 착한 NPC는 딱 봐도 희생양 역할이네. 끊임없이 지나가는 탄막을 보며 내 마음속 불안은 끝없이 커졌다. 자야, 그렇지? 물리 선생님이 우리에게 상황을 다 들었다. 별일 아니야. 고등학생이 사랑에 눈을 뜰 때지. 연애 편지 쓰는 건 아주 정상적인 일이야. 너를 부른 건 그저 학교 환경에 우리 좀 안내해도록 도와달라는 것뿐이야. 그의 인자한 미소를 보며 나는 용기를 내어 작게 거절했다. 선생님, 날이 너무 늦었어요.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서요. 다른 분께 부탁하세요. 내 말은 사실이었다. 엄마는 내가 혼자 집에 가는 게 위험하다며 이웃인 수이시안에게 특별히 부탁해서 매일 방과 후에 나를 기다렸다가 같이 가게 하셨다. 평소라면 나는 자랑스럽게 말했을 것이다. 나를 챙겨주는 사람은 전교 1등 하지만 지금은 너무 두려워서 감히 더 말할 수 없었다. 왜 이렇게 꾸물거려? 안내하라고 하면 안내하면 될 것이지. 물리 선생님은 성질이 급한지 말투가 거칠었다. 그저 간단히 안내하는 것뿐인데 얼마 걸리지도 않아. 국어 선생님이 다시 나긋나긋한 한 걸음씩 압박해왔다.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들이 절대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가만히 것을. 앉아서 당하느니 차라리 힘껏 저항해보자. 나는 그들이 방심한 틈을 타 교무실 문을 향해 맹렬히 달려나갔다. 도망치려고. 하지만 희망이 보이는 순간 물리 선생님에게 손목을 잡히고 말았다. 손목이 부러질 듯 아팠다. 어디서 버릇없이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눈빛에는 살기가 가득했다. 한 번만 더 도망치면 가만두지 않겠다. 나는 아픔에 눈시울이 붉어졌고 눈물이 쏟아질 뻔했다. 나머지 4명의 선생님은 조용히 지켜볼 아무도 말리지 않았고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냉혹함에 등골이 오싹했다. 바로 그때 탄막이 갑자기 화면을 뒤덮어 새로운 규칙이 해금되었다. 두 번째 규칙 발동. 신입들은 역시 무모하군. 규칙 하나를 그냥 날려먹네. 다음 순간 수많은 검은 그림자가 물리 선생님의 두 발을 꽉 붙잡았다. 그 그림자들은 그를 조금씩 땅속으로 끌어당겼다. 그는 필사적으로 발버둥치며 큰 소리로 구조를 요청했지만 목소리에는 절망만 가득했다. 국어 선생님과 영어 선생님은 냉담하게 지켜볼 뿐이었고 화학 선생님과 생물 선생님은 겁에 질린 표정이었지만 끝내 도와주러 나서지 못했다. 불과 몇 초 만에 물리 선생님은 완전히 땅속으로 그 자리에는 들어갔고 얕은 물자국만 남았다. 그 어떤 흔적도 없이 나는 이 기괴한 광경을 직접 목격하고 온몸이 차갑게 식었다. 마음속 마지막 희망마저 완전히 사라졌다. 선명한 붉은 글자가 허공에 떠올랐다. 또렷하고 눈에 띄게. 두 번째 규칙. 교무실에서 학생을 훈계하거나 괴롭히는 것을 금지한다. 국어 선생님은 안색 하나 변하지 않고 여전히 웃으며 말했다.
자야 학생. 이제 우리에게 학교를 안내해 줄 수 있겠니? 네, 알겠습니다. 학교는 텅 비어 있었고 학생들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나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수이시아는 벌써 갔을 것이다. 화학 실험실 앞에 도착하자 국어 선생님이 말했다. 자야, 실험실 불 좀 켜줄래? 나는 시키는 대로 했지만 마음은 불안하기 짝이 없었다. 또다시 알 수 없는 규칙을 어길까봐 칸막이 끊임없이 지나가며 조롱을 퍼부었다. 불쌍한 NPC가 심야까지 강제로 남겨졌네. 그 특수 존재들을 피해야만 학교가 가장 안전한데 12시가 다 되어가네. 세 번째 규칙이 곧 갱신되겠어. 새로운 전개를 기다려보자. 나는 불을 켜는 것 정도는 괜찮을 거라 생각하며 긴장했던 신경을 조금 풀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화학 선생님이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가리키는 곳을 보니 실험실 유리창에 겹겹이 쌓인 손자국이 선명하고 붉게 찍혀 있었다. 바닥에는 발자국이 이어져 있었는데 마치 수많은 알 수 없는 존재들이 몰래 실내로 침입한 것 같았다. 새로운 규칙이 다시 떠올랐다. 글자 하나하나가 섬뜩했다. 세 번째 규칙. 밤 12시 이후 학교에 남아있는 특수 이종족은 성격이 완전히 변하며 매우 공격적으로 변한다. 12시 정각 학교 전기가 갑자기 모든 끊겼다. 불빛이 순식간에 꺼지고 주변은 끝없는 어둠에 잠겼다. 어둠 속에서 생물 선생님의 비명이 들려왔다. 외부 방문객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뒤돌아 도망쳤고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너무 무서워 다리가 후들거려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당황하는 사이 누군가에게 가볍게 떠밀려 바닥에 털썩 넘어지고 말았다. 차가운 손 하나가 갑자기 내 손목을 꽉 잡아 굳어버렸고 필사적으로 손을 휘저으며 소리쳤다. 저는 고의 선반지 마세요. 그저 평범한 학생일 뿐이에요. 그 손의 움직임이 갑자기 멈췄다. 다음 순간 부드러운 빛이 내 눈앞에 떨어졌다. 나는 눈을 깜빡이며 상대를 확인했다. 수이시안이었다. 그는 온화한 눈빛으로 약간의 안타까움과 다정함을 담아 말했다. 왜 아직 학교에 남아있어? 이렇게 늦은 시간에. 내가 밖에서 널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익숙한 소꿉친구를 보자. 내려앉았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곧 한막의 경고가 머릿속을 스쳤다. 그는 진짜 사람이 아니야. 내 심장이 다시 덜컥 내려앉았다. 세 번째 규칙이 떠올랐다. 자정이 지나면 이종족은 매우 공격적으로 변한다. 하지만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온기는 따뜻하고 부드러웠고 전혀 차갑거나 기괴한 느낌은 없었다. 내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자 수이시아는 내 손을 더 꽉 부드럽게 잡았다. 나는 완전히 넋을 잃고 말았다. 어두운 학교 안. 밤바람은 서늘했지만 내 머릿속은 하얘졌고 오직 한 가지 뜨거운 생각만 남았다. 수이시안과 손을 잡았다니. 수이시안이 나를 이끌고 학교 밖으로 나갔다. 심장이 터질 듯이 빠르게 뛰었고 얼굴이 계속 화끈거렸다.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너 뭐 했어? 수이시안의 목소리는 온화했지만 약간의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물리 선생님이 왜 그렇게 화를 냈던 거야?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가방 속에 있는 미완성 고백 편지가 무겁게 느껴졌다. 하지만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가 그의 정체를 알게 된 이상 감히 함부로 행동할 수 없었다. 알 수 없는 숨겨진 규칙을 건드려 위험을 자초할까봐 나는 대충 이유를 둘러댔다. 작게 중얼거렸다. 나는 물리 선생님을 작은 거북이로 그렸거든. 수이시안이 살짝 멈칫하더니 천천히 나를 바라보았다. 가까운 거리에서 그의 눈매는 온화하고 깨끗했다. 조명 아래 비친 그의 옆얼굴은 소문처럼 성격이 변하는 이종족 같지 않았다. 그가 낮게 웃음을 터뜨리며 안타까운 말투로 말했다. 다음부터는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딴짓하지 마. 위험을 부를 수 있어. 간단한 한마디였지만
묘한 다정함과 경고가 섞여 있었다. 나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돌아오니 이미 깊은 밤이었다. 집안의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엄마는 초조한 얼굴로 거실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내가 무사히 돌아온 한숨을 내쉬며 나를 훑어보셨다. 괜찮니? 다행이다. 수이시안이 다 말해줬어. 새로운 선생님이 너를 그렇게 늦게까지 붙잡아 두다니. 내일 당장 학교에 가서 따져야겠어. 나는 순간 당황해서 급히 엄마를 붙잡았다. 엄마, 가지 마세요. 나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내 친구와 선생님들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 학교 곳곳에 기괴한 것들이 숨어 있다고 말할 수 없었다. 엄마는 내가 그저 부끄러워서 억울한 일을 당한 줄 알고 다정하게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억울한 일이 있으면 꼭 말해야 해. 혼자 꾹 참지 말고. 나는 엄마의 온화하고 평온한 눈동자를 입을 열었지만 결국 모든 말을 삼켜버렸다. 도망치듯 방으로 돌아가며 말했다. 너무 졸려서 먼저 잘게요. 등 뒤에서 엄마의 희미한 한숨소리가 들려왔다. 잠이 오지 않았다. 저녁에 물리 선생님이 기괴하게 사라지던 장면과 하늘을 뒤덮던 규칙 탐막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얼마나 뒤척였을까? 창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빽빽한 탐막이 다시 내 시야를 가득 채웠다. NPC의 안전구역인가? 이건 공을 세울 방법이 없네. 고수들은 이미 NPC에게 위치 추적 도구를 설치해뒀어. 오늘 밤 전원 합류해서 추적 중이야. 세 번째 규칙이 너무 가혹해. 조금만 실수해도 모든 플레이어가 전멸할 거야. 클리어율 제로 던전 답네. 세계관이 갱신될 때마다 규칙이 전부 초기화되잖아. 나는 순간 핵심을 깨달았다. 그 외부 플레이어들이 여기까지 쫓아온 것이다. 창밖의 소리가 점점 커졌고 무언가 계속 기어 올라오는 것 같았다. 나는 너무 무서워 온몸이 굳어버렸다. 이불을 걷어차고 도망치려던 찰나 침대 앞에 서 있는 길쭉한 그림자를 보았다. 수이시안이었다. 그가 살짝 고개를 돌리며 의아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왜 깊은 밤에 잠들지 못하는지 궁금한 듯 나는 무섭고 당황스러웠지만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외모가 역시 최고의 치트키네. 멍하니 있는 사이 창밖의 소음이 뚝 끊겼다. 짧은 비명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고요해졌다. 하늘을 뒤덮은 탐막이 빠르게 지나갔고 내 의식은 점점 흐릿해졌다. 눈을 감기 직전 나는 그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를 들었다. 고요한 방 안에서 천천히 울려 퍼지는 잘 자. 다음 날 아침 나는 엄마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어제 수이시안이랑 몇 시에 돌아왔죠? 엄마는 웃으며 내 머리를 쓰다듬으셨다.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바로 왔지. 너 공부하느라 너무 피곤해서 헛것을 봤나 보네. 나는 멍해졌다. 어젯밤에 그 아찔했던 경험과 손을 잡았던 두근거림이 전부 흐릿하고 몽롱해졌다. 마치 허구의 꿈처럼. 아침 햇살은 부드럽고 눈부셨고 수이시안은 평소처럼 시간 맞춰 집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내 손을 잡았다. 나는 온몸이 굳었다. 그의 눈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꽉 쥐었다. 귓가에 그의 아주 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얼굴이 더 화끈거렸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오늘 꼭 14번째 연애 편지를 완성하겠다고. 오전 내내 담임 선생님 수업이 이어졌다. 나는 몰래 공책을 편지 위에 깔고 고개를 숙인 채 고백 문구를 고민했다. 마음이 복잡했다. 담임 선생님이 웃으며 교실로 말씀하셨다. 물리, 생물 선생님은 오늘 휴강이다. 국어, 영어, 화학 수업은 새 선생님이 평소대로 진행한다. 첫 교시는 영어다. 다들 새 선생님을 환영해라. 나는 의아했다. 반에 언제 새로운 시간표가 정해진 거지? 짝꿍이 부드럽게 설명해 주었다. 어젯밤 야간 자율학습 때 담임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 그랬구나. 어쩐지 어젯밤 기억이 파편처럼 마치 일부러 지워진 것처럼.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가까워졌다. 영어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오는 순간
수많은 탄막이 다시 화면을 뒤덮으며 내 모든 희망을 산산조각냈다. 저 사람이 또 수업하러 오다니. 교실 안의 특수한 논의를 보며 진짜 간도 크네. 주인공인 평범한 NPC가 한 명뿐이라는 네 번째 규칙은 완전히 그녀를 위해 만들어진 거네. 이 NPC 절대 평범하지 않아. 혹시 숨겨진 최종 보스 아냐? 누군가 이 던전의 첫 번째 비밀을 파헤치라고 권하네. 순간 어젯밤의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다.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어젯밤은 꿈이 아니었다. 스위시아니 특수 능력으로 내 기억을 흐릿하게 만든 것이었다. 다정한 엄마도 친절한 친구들도 모두가 그와 한 통속으로 연기를 하고 있었다. 나는 온몸이 차갑게 식었고 마음속에서 극도로 공포스러운 의문이 우리 엄마는 솟아올랐다. 도대체 정체가 뭐지? 영어 선생님은 수업 내용을 논리 정연하게 설명했고 전문성이 매우 높았다. 어제의 서툴던 모습과는 딴판이었다. 나는 수업 내내 딴 생각을 하느라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앞뒤 좌우에서 매일부터 지내던 친구들이 전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 이 인식만으로도 사람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다. 영어 선생님은 내가 딴 생각하는 걸 단번에 알아채고 그 자리에서 나를 불렀다. 자야, 이 문법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봐. 나는 당황해서 일어섰지만 시야가 흐릿했다. 나는 근시인데 안경 쓰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영어 선생님이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다. 수업 끝나고 교무실로 와. 탄막이 화면을 가득 채우며 조롱했다. 하하, 또 직업 전용 이벤트네. 여주인공은 진짜 불쌍하다. 반에서 유일한 정상인인데 이종족보다 수업을 안 듣네. 나는 울상을 지으며 자리에 앉았고 마음속은 불안으로 가득 찼다. 마음속 깊은 곳은 온통 불안함뿐이야. 일어서는 순간 나는 똑똑히 보았다. 스위시안이 손끝으로 책상을 가볍게 2번 두드리는 것을 오랫동안 함께 지내며 나는 가장 잘 알고 있다. 이것은 그가 불쾌함을 억누르고 속으로 화를 사귀는 습관이라는 것을. 나는 결국 교무실로 가지 못했다. 영어 선생님이 막 수업을 계속하려던 참에 담임 선생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두 사람은 복도에서 낮게 몇 마디 나누었고 영어 선생님의 안색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탄막이 끊임없이 올라오며 난리가 났다. 이 기부인 본극은 불평하는 척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분명 여주인공 엄마가 찾아온 게 틀림없어. 이제 플레이어들은 큰일 났네. 이 던전 리얼리티가 장난 아니야. 완전히 관례를 깨버렸어. 던전 설정이. 나는 엄마의 안위가 걱정되었지만 동시에 눈앞의 모든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어서 새로운 탄막이 나타났다. 고인물 플레이어가 신입을 뒤통수 치고 팔아넘기네. 커플 조합이 완전히 결렬됐어. 신입이 너무 욕심을 부렸어. 아이템을 뺏으려다 역으로 당한 건 자업자득이지. 중요한 건 이게 아니야. 여주인공 엄마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고. 플레이어를 직접 찢어버렸어. 나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국어 선생님의 비웃는 듯한 눈길과 마주쳤다. 평소 소란스럽던 교실은 지금 쥐 죽은 듯 조용했다. 학생들의 눈빛은 차갑고 기이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국어 선생님이 담담하게 말하고는 수업을 계속했다. 던전의 핵심 비밀이 탄막을 통해 완전히 밝혀졌다. 솔직히 너희들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맞아. 첫 번째 규칙과 두 번째 규칙은 그나마 말이 됐는데 세 번째 규칙부터는 너무 사악해졌어. 네 번째 규칙 그리고 다섯 번째 규칙은 더 제멋대로야. 마치 던전이 규칙을 만들어서 자신에게 불리한 플레이어들을 제거하려는 것 같아. 나는 듣고 나서야 깨달았다. 세 번째 규칙을 본 이후부터 나는 다른 규칙들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드디어 이해했다. 세 번째 규칙부터는 모든 규칙이 임시로 수정된 것이었다. 던전이 여주인공에게 편향되어 있어. 누구든 그를 건드리면 규칙 위반이 발동돼. 이게 어디가 플레이어들의 던전 공략이야.
분명 던전이 유일한 NPC를 아끼는 거지. 화학 수업은 실험실에서 진행되었다. 나와 수이시아는 같은 조가 되었다. 그는 진지하게 실험을 하고 있었고 나는 몰래 그를 바라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눈치채고는 무심한 듯 나에게 다가왔다. 그도 나에게 호감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빠지지 마. 그는 던전 최고의 이질적인 존재야. 고백하면 높은 확률로 알 수 없는 위험이 닥칠 거야. 탐막의 경고에 내 마음이 철렁했다. 바로 그때 실험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화학 선생님이 문을 여는 순간 나는 깜짝 놀랐다. 문 밖에는 사라졌어야 할 영어 선생님이 서 있었다. 그가 왜 아직도 여기 있지? 처벌받았을 텐데 몇 번이나 풀피로 부활하네. 이 던전 메커니즘이 완전히 통제불능이야. 영어 선생님은 새빨간 옷으로 갈아입고 화학 선생님의 손목을 꽉 움켜쥐었다. 오전 일은 국어 선생님이 나더러 너에게 전하라고 했어. 그가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하더군. 아쉽게도 그는 죽었지만 말을 마치고 그는 몸을 돌려 떠났다. 방금까지 당황하던 화학 선생님은 즉시 감정을 추스르고 모두에게 실험을 계속하라고 지시했다. 실험이 끝났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다. 나는 수이시안을 피해 홀로 텅 빈 교실 건물로 돌아왔다. 옆 교무실에서 부딪히는 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탐막은 플레이어들 사이의 배신과 사륙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동시에 나는 알게 되었다. 던전은 불규칙하게 새로 고침되어 초기화된다는 것을. 모든 규칙과 스토리가 0으로 돌아간다. 새로 고침과 초기화라는 두 단어가 나를 의문에 빠뜨렸다. 나의 일상은 하루하루 반복될 뿐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생각에 잠겨있는 동안 누군가 내 입과 코를 손으로 막았다. 나는 강제로 끌려갔고 저항할 힘을 완전히 잃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나는 폐쇄된 방에 묶여 있었다. 내 앞에는 겁쟁이처럼 보이던 화학 선생님이 서 있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군. 이게 우리의 두 번째 만남이네. 탐막이 폭로했다. 그는 윤회를 여러 번 겪은 고인물 플레이어라고. 마음속에 증오가 가득 차서 나를 던전의 핵심이라고 단정짓고 나를 인질로 삼아 모든 규칙을 알아내려 한다. 밤 12시 새로운 규칙이 새로 고침되었다. 6번째 규칙. 던전 내 억울하게 죽은 자는 자정의 영혼이 되어 돌아와 원한을 갚을 수 있다. 흰 옷을 입은 형체가 나타났다. 화학 선생님과 닮은 외모였다. 그의 세상을 떠난 누나였다. 당시 플레이어들이 서로 배신하고 아이템을 빼앗았던 진실이 하나씩 밝혀졌다. 7번째 규칙. 복수자와 정면으로 마주하면 이질적인 존재의 공포 감각이 배가 된다. 극도의 공포가 화학 선생님을 무너뜨렸다. 그는 그 자리에서 사라졌다. 나를 묶고 있던 밧줄이 스르르 풀렸다. 나는 비틀거리며 방 밖으로 뛰쳐나갔다. 빈 교실에서 수이시안을 찾았다. 그는 가슴을 움켜쥐고 안색이 창백했으며 온몸에 기운이 없었다. 내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가 물었다. 쉰 목소리로 너 다 알게 된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곁에 앉았다. 마음속 의문을 연달아 물었다. 내가 다친 건 던전 규칙을 수정했기 때문이야? 응. 엄마도 던전 속의 영체야? 응. 그럼 나는? 나도 그런 거야?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던전 새로 고침이 도대체 무슨 뜻이야? 내가 다그치자 수이시안의 눈동자에 애틋함과 집착이 서렸다. 너는 예전에 로맨스 소설 보는 걸 좋아했지? 내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내가 이 던전을 접수했어. 여기를 내가 좋아하는 학교로 바꾸고 로맨스 세계로 만들었지. 일정 시간이 지날 때마다 나는 던전을 새로 고침해 모든 스토리를 초기화하지. 오직 너를 붙잡아두기 위해서. 플레이어가 던전을 통과하는 날이 곧 던전이 사라지는 날이야. 나는 그 누구도 우리의 시간을 망치게 두지 않아. 그의 말을 다 듣고 나니 마음이 한없이 부드러워졌다. 나는 여러 번 고쳐 쓴 고백 편지를 꺼내 용기를 내어 물었다. 수이시안, 내 고백을 받아줄래? 그의 눈에 순식간에 빛이 났다. 내 손을 잡고 기쁨 가득한 웃음을 지으며 간절히 원하던 바야. 나는 항상 너를 좋아했어. 그의 부드러운 눈동자 깊은 곳에는 집착적인 소유욕이 숨겨져 있었다.
몸의 상처는 모두 연기였던 것이다. 던전의 주인인 그가 규칙에 반격당할 리가 없었다. 그는 그저 내가 마음을 바꿀까 봐 두려웠던 것이다. 이미 현실 세계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 내가 떠난 후 그는 힘을 다해 내 의식을 보존했고 나와 함께 던전 윤회를 반복했다. 이 던전에는 아무도 모르는 마지막 규칙이 하나 더 있다. 던전 전체에 단 한 명의 이질적인 주인이 존재하며 그가 수많은 분신을 만들어 선생님이 되고 학생과 가족이 되어 매 순간 나를 지켜주고 있었다. 외부의 눈에는 공략해야 할 지옥 같겠지만 그에게는 스스로를 가두고 사랑을 붙잡아두는 다정한 감옥일 뿐이었다. 우리는 호숫가로 갔다. 석양을 바라보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었다. 던전이 지난번 새로 고침되었을 때 나는 이미 모든 기억을 되찾았다. 나는 매번의 윤회를 기억하고 그가 매번 조심스럽게 지켜주던 것을 기억한다. 그가 연기를 깨고 싶어 하지 않으니 나도 그와 함께 할 것이다. 오직 우리들만의 이 세계에서 해마다 서로를 향해 달려가며